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2, 함수의 연속에 관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는 시각화를 시키면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으면 연속이 되는 거고, 끊어지면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자,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울 때는 또 좀 복잡한 그래프들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즉, 시키지 않고도 우리가 이 함수가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fx가, 이 fx가 x 이꼴 A에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즉 되기 위한 연속이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세 가지죠. 자, 그 조건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함수 fx가 x 이꼴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죠. 즉, FA가 뭐가 되어야 된다? 정의되어야 합니다. 자, FA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뭐죠? 자, x 이퀄 a에서 바로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죠.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 무엇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한다면 이 x 이퀄 as의 바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세 개를 다 만족해줘야지 이 fx가 x 이퀄 a에서 무엇이다? 연속이 된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다. 즉,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개가 모두 다 같아야 돼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 함수는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겠죠.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눈으로 시켜 놓았으니까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리기 불편한 함수들은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삼위일체가 되어버리면 연속이고,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바로 그래프 모양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인데, 그 이 세 가지가 이 조건 세 개 중에서 어디에, 어디에 만족하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fx는 x 이퀄 3에서 불연속인 이유를 골라보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는 순간 여기에 이 그래프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함수값이 존재합니까? 바로 x 이퀄 3에서 즉 f3이 정의되어 있습니까?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 이퀄 3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기억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3에서 극한값은 존재하나요? 자극한도 4고, 맞죠? 우극한도 4로 같잖아요. 그죠? 극한값은 존재하네요. 바로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바로 1번은 바로 F3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나요? 함수값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어디에? x 이퀄 3일 때 바로 y 값이 얼마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가만히니까. 자, 그런데 극한값은 어떻습니까? 바로 3에 대한 좌극한은 3이고 우극한은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즉,
x 이퀄 3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2번 그래프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맞나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두 번째 조건, 이 니은 조건 때문에 바로 불연속이 되는 거죠. 3번 한번 봅시다. 함수값 존재하죠.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바로 y값이 4로 존재하는데, 자, 극한값은 어떻나요? 좌극한도 3이고 우극한도 3이죠.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모두 다 3이니까 극한값도 존재하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극한값은 3인데 바로 함수값은 4죠. 따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 3번은 x 이퀄 3에서 불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D가 바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달라서 바로 이 그래프는 불연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식으로 한마디 이 세 개의 문장을 정리한다면, 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극한값을 또 세분화시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바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좌극한 값과 리미터 x가 a로 가까워질 때 우극한 값과 바로 무엇? 함수값이 바로 각각 존재하면서 그 세 개의 값이 같아 버리면 바로 fx는 x 이퀄 a에서 바로 연속이 된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삼위일체,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연속인 경우도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만 보통 많이 따지니까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133번입니다. 자, 이 함수 fx가 x 이퀄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조사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조금 전 바로 연속의 정의를 가지고 직접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먼저 x 이퀄 2에서 함수값이 존재합니까?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죠. 즉 F1은 1의 제곱이 돼서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1에 대한 바로 극한값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미터 x가 1로 가까워질 때 바로 x제곱에 바로 x 이퀄 1에서의 극한값을 생각해 보면 맞나요? 얼마가 되죠? 1을 대입하니까 1이 되네요. 자, 따라서 이 극한값 리미터 x가 1로 가까워질 때 이 극한값과 바로 함수값 1이 어떻습니까? 함수값 F1이 어떻다? 똑같잖아요. 그죠? 같기 때문에, 1로 같기 때문에 이 fx는 바로 x 이퀄 1에서 바로 무엇이 된다? 연속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실제적으로 fx 이퀄 x제곱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각화를 시켜놓고 나서 x 이퀄 1에서의 바로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눈으로 보시면 함수값이 1이고 자, 좌극한 값도 1이고 우극한 값도 1이고 맞죠? 바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 1에서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2차 함수는 x 이퀄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항함수 성질편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다항함수는 어떻다? 다항함수는 자, 실수 전체에서 어떻게 된다? 항상 연속이죠. 항상 연결되어 있는 연속함수 그래프입니다. 절대로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끊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다음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항상 끊어져 있지 않는 연속 함수다. 이렇게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두 번째. 바로 이 fx가 자, x-1의 절대값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먼저 얘도 함수값이 찾아보면 함수값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절대값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0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함수값이 0이 되죠. 두 번째는 바로 극한값을 생각해야 되는데 극한값을 생각할 때 자, 얘는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 x값이 1보다 크나 1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이 절대값을 탈출할 때 자, 그대로 탈출할 수도 있고 부호를 바꾸어서 탈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1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을 따로 생각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각각을 구해보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자극한을 구할 때는 얘가 바로 음수값, 즉 x가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면 음수가 되니까 얘가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돼서 마이너스 0도 0이니까 0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극한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큰 값에서 작은 값 1을 빼면 양수가 되어서 그대로 x-1로 나오겠네요. 자, 그래도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자극근과 우극한이 각각 0으로 존재하면서 값이 같기 때문에 이때 바로 우리는 하나의 표현으로 x가 1로 갈 때 x-의 절대값은 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떻습니까? 0으로 갔잖아요. 그죠?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의 우리가 fx로 적을까요? 이것과 바로 f1의 값이 같기 때문에 이 절대값 x-1은 x 이퀄 1에서 무엇이다? 연속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하게 좀 자세히 한번 적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죠? 다 적고 풀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절대값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겠죠? 어떻습니까? 바로 선생님이 공통수학 원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절대값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와 유사한 그래프다? 바로 2차 함수 그래프와 유사한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그죠? y 꼴 x 마이너스 1의 제곱과 바로 절대값 x 마이너스는 유사하죠. 자, 2차 함수는 1,0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이지만 자,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바로 꼭지점이 1,0이면서 바로 직선 모양이니까 V자 모양을 가진다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절대값은 우리가 1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y 있고 이 오른쪽은 x 플러스 1의 그래프고 왼쪽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몇 도가 되어야 된다? 45도. 여기도 몇 도가 된다? 45도라는 거. 왜? 기울기가 45도면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요 직각삼각형에서의 길이비가 1대 1대 루트 2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절대값 그래프는 꼭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바로 누구와 그래프의 생김새가 비슷하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5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 x-1분의 1이죠. 어떻게 보면 134번의 역수 형태 모양인데, 자, 얘는 함수값을 생각해 보면, 분모가 1-1에 0이 되어서 0분의 1이 되어버리죠. 자, 우리 분수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나요?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이 fx는 바로 함수값이 정의가 된다, 안 된다? 함수값이 x 이퀄 1에서 정의되지 않죠. 정의가 되지 않는다. 자, 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극한값을 찾을 필요가 없죠.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 fx 그래프는 x 이퀄 1에서 그냥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사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직접 바로 그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때는 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x분의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요, 이 절대값 x-1분의 1은 각각 절대값 x분의 1로 표현할, 1의 절대값이니까 각각 나눗셈의 절대값은 각각 절대값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의 절대값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린다. 자, 전체 절대값이니까 뭐 하면 된다? x축 아래를 위로 접어 올리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된다? x 자리에 x-1이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됩니다. 평행 이동.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어떤 그래프가 되느냐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는데 자, 원래 x분의 1의 그래프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x분의 1의 그래프는 바로 누굴 점근선으로 하고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근데 전체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x축 아래쪽 부분을 위로 뭐한다 접어 올리겠죠. 이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됐다. 접어 올렸죠. 그걸 다시 어떻게 한다?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바로 x 이꼴 1을 기준으로 이런 모양 또 분수 모양 형태로 분수 자, 호수에 분수가 있죠. 그죠? 분수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x 이퀄 1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고 사실 얘는 x 이퀄 1에서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 모두 다 어디로 가죠? 바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죠? 따라서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프만 그리면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3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값은 어떻게 되나요? 함수값은 F1이 되어야 되니까. 자, F1은 어떻게 되죠? 바로 X가 1일 때에 바로 함수값을 찾는 거니까 바로 3이 되겠죠. 자, 위에는 1이 아닐 때잖아요. 그죠? 따라서 함수값은 3으로 정의되고, 자, X 이퀄 1에서의 극한값을 찾아보면, 이때는 X가 1이 아니니까 이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 1이 아닐 때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모두 이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 1을 대입해 보니까 바로 0분의 0꼴이 되죠. 0분의 0꼴이 되니까 바로 이 0분의 0꼴이 되는 주법인 바로 x-1의 인수를 찾기 위해서 분자를 뭐 할 수가 있다. 인수분해하면 바로 0분의 0꼴의 주법인 x-1의 인수를 찾을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1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x-1을 약분할 수 있으므로 0분의 0꼴을 탈출을 했네요. 자, 이때 x 이퀄 1을 대입하면 2가 되어서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함수값은 3이고 극한값은 2니까 바로 리미터 x가 1로 갈 때의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 이퀄 1에서 무엇이 된다?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주는 걸 설명했지만 이 함수는 방금 여기서 해봤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봤지만 얘가 약분이 되죠. 그런데 언제? 1이 아닐 때 약분이 되는 거예요. 1이 아닐 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바로 1이 아닐 때는 바로 함수 자체가 뭐가 된다? x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x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면 이 fx는 x가 1이 아닐 때는 약분이 되니까 무엇으로 x 플러스 1이라는 바로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고 그러면 x가 1일 때는 바로 무엇이다? 3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사실 1이 아닐 때는 y 꼴 x 플러스 1의 그래프, 즉 직선을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에서는 바로 y 꼴 3에 점을 찍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y 꼴 x 플러스 1은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y 절편이 1이면서 y 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 1인 직선, 이런 직선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2니까 원래는 여기 채워진 바로 이런 직선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1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에서 구멍을 빵고 뻥을 내놓는 거죠. 그 대신 1에서의 바로 함수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3에다 여기에 새까맣게 칠하면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는 x가 1일 때는 바로 불연속이 되고 나머지 1이 아닌 곳에서는 y 이퀄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함수이니까 실제로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울 때는 바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x 이퀄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를 한다는 말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137번입니다. 자, 실수 집합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 꼴이 있을 때는 닫힌 구간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이렇게 대갈로 형태를 적어 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1,2라고 표현하면 이게 바로 1, 마이너스 1, 2, 3, 2 이하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음은 어떻습니까? 이 꼴이 없죠. 그럼 열린 구간이죠. 따라서 괄호 형태로 해서 자 마이너스 3,2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쪽은 닫힌 구간이고 한쪽은 열린 구간이죠. 그래서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꼴이 있는 쪽은 대갈로로, 이 꼴이 없는 쪽은 어떻게 소갈로로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쪽이 열린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닫힌 구간 형태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41번 어떻습니까? x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0은 어떻게 됩니까? 닫힌 구간 형태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0보다 큰 양수값을 가지니까 무한히 가겠죠. 그죠? 따라서 무한대를 표시한 다음에 무한대는 어떤 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닫힌 구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4보다 작으니까 바로 갈로를 바로 열린 구간을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하면 되고 자, 4도 열린 구간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실수, x값이 모든 실수를 의미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라고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 이렇게 닫힌 구간이나 열린 구간, 그리고 자, 실수 전체 이 세 가지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43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려고 했는데, 자, 143번은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니까 바로 열린 구간으로 표현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요게 바로 실수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144번은 자, 무리함수잖아요.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자, 루트 속이 양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9-x 제곱이 양수. 그런데 0은 되어도 되겠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x 범위를 우리가 먼저 찾아주면 자, 2차 부등식이니까 x 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준다면 바로 0보다 작거나 같아가 되어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로 사이 범위가 되죠.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바로 x 값이 경계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구간으로 나타낸다면 닫힌 구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45번입니다.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 되죠. 끊어져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구간으로 나타낼 때 실수 전체를 구간으로 나타내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함수는 어떻습니까? 바로 루트 속이 바로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항상 연속이 되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된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무리함수는 정리역에서는 끊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바로 x가 5보다 작거나 같아가 정리역이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구간으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5까지다. 그리고 5에는 이 꼴이 있으니까 닫힌 구간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7번은 fx 이퀄 3이죠. 3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바로 y 이퀄 3은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서 바로 실수 전체에서 모두 다 연속이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48번은 분수함수죠. 분수함수. 분수함수는 바로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모두 다 연속이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정의역이 분모가 0이 아닌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의역이 되겠죠. 따라서 2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고 따라서 x는 어떻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안 된다. 즉, 그 말은 이 분수함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바로 정의역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간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빠져야 되니까 그리고 5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일이 잘 없고요. 그냥 우리가 연속인 구간, 즉 x 범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리함수는 루트 속의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바로 정의역이고 분수함수는 바로 무엇이다? 자,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따라서 분모를 0으로 갖는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함수의 6가지 함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항함수죠. 두 번째 배운 게 분수함수죠. 또 세 번째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게 무리함수잖아요. 맞나요? 자, 그리고 수원에서 대수편에서 배운 게 첫 번째 지수함수죠. 자, 그리고 또 무슨 함수? 로그 함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6개의 바로 함수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는 모두 다 연속이죠. 무리함수는 루트 속을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의 x 범위에서는 바로 연속이 되는 거죠. 지수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로그 함수는 어떻습니까? 자, 바로 진수가 0보다 큰 쪽에서는 항상 연속이 되죠. 삼각 함수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된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자,
탄젠트 함수는 또 점근선이 있죠. x는 바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바로 점근선을 가지므로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다항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지수, 로그, 삼각함수들은 정의역에서는 항상 연속인 함수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49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하네요. 자, 이 fx는 x가 0이 아닌 실수에서는 x제곱, 즉 2차 함수가 되고 x가 0일 때는 바로 y값이 1이 되는 바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 y 꼴 x제곱 2차 함수와 y 꼴 1, 바로 여기서 바로 y 꼴 1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우리가 이 함수 fx는 y 꼴 x제곱은 원점을 바로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인 바로 2차 함수가 되는데 0에서는 바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원점에 구멍을 생기게 만들면 되죠. 근데 0일 때 함수값이 1이니까 이렇게 바로 y축에 바로 0,1의 점을 찍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0에서 불연속이죠. 저 연속성을 생각해 볼 때 x가 0에서는 뭐가 되고 불연속이죠. 불연속이고 그러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는 바로 뭐가 된다? 자, 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는 연속이 아니지만 0을 제외한 바로 실수 전체에서는 연속이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150번은 가우스 함수네요. 자, 가우스 함수는 우리 이제 조금 몇 번 해봤으니까 알겠나요? 자, 계단 모양이죠. 계단 모양. 자, 일식 간격으로 계단 모양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가우스 함수는 어떻습니까? 정수에서는 모두 다 불연속이죠. 자, x 이꼴 정수, 즉 x 이꼴 n이라고 합시다. n은 정수예요. 자, x 이꼴 n. 정수에서는 바로 무엇이 된다? 불연속이 되죠. 불연속인데, 근데 x가 n이 아닌 곳에서는 바로 뭐 된다? 바로 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1에서 2에서는 불연속이지만 1에서 2 미만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 이꼴 1로 연속이죠. 2에서 3, 4에서는 y 이꼴 2로 연속입니다. 따라서 정수에서 x 이꼴 정수에서 불연속이 되고 그 이외에 바로 x 값에서는 연속이 된다. 그래서 가우스는 정수에서 항상 불연속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151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두 함수 모두 다 구간별 함수로 정의되어 있죠. 자, 우리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자, 151번은 바로 x 이퀄 2를 기준으로 자, 2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바로 여기에는 바로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2보다 큰 쪽이니까. 자,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x에 대한 1차 함수니까 1차인 바로 직선을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는 원래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이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항상 연속이에요. 마찬가지 1차 함수도 직선은 이보다 작은 쪽에서는 항상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만 체크하면 되겠다? x 이퀄 2에서만 연속을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요. 이 y 꼴 x제곱 플러스 3은 꼭지점이 0,3이잖아요. 0,3이면 x 이꼴 2가 여기니까 바로 0은 즉 y축은 더 왼쪽에 있겠죠. 그러면 0,3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그래프라서 0,3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2에는 자, 이 꼴이 있으니까 여기에 새까맣게 칠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보다 작은 쪽에서는 무엇입니까? 기울기가 4인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지
이 그래프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어때요?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속이 된다는 말은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어 붙으면 되겠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죠. 자, 연속이라는 말은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비록 여기서 x 이퀄 2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그래프가 바로 2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같아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차 함수에 x 이퀄 2를 대입하면 자 함수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4x 플러스 a도 여기서 비록 x 이퀄 1은 빠졌지만 2에 대한 함수값이 7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엄밀히 말하면 이에 대한 좌극한이 7이 되면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거는 1차 함수는 바로 함수값이나 극한값은 항상 같잖아요. 왜냐하면 연속이니까. 따라서 2를 대입했을 때 8 플러스 a가 얼마가 되는다? 7이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얘는 극한값이 바로 이 극한값이 바로 7이 된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여기에 달라붙어야 되니까 2,7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식으로 푼다면 연속이 되기 위해서 저 2보다 큰 쪽과 2보다 작은 쪽은 바로 다항함수라서 연속이기 때문에 151번은 어디에서만 연속성을 조사하면 된다. x 이퀄 2에서의 바로 뭐 연속만 우리가 뭐 하면 되겠다?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떻게 함수값과 자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함수값은 바로 어디를 따라갑니까? 위를 따라가겠죠. 그리고 이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극한도 이 함수를 따라가고 자극한이 바로 4x 플러스 a를 따라가면 되겠죠. 자, 엄밀히 적는다면 함수값은 f2가 되고요. f2는 여기에 따라가니까 2의 제곱 4 플러스 3이니까 7이 되겠죠. 그죠? 그럼 자극한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자극한을 생각한다면 바로 2보다 작은 바로 fx는 바로 4x 플러스 a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2를 대입하면 바로 8 플러스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극한도 존재하면서 우극한이 존재해야 되겠죠. 우극한은 누구를 따라가면 된다? 바로 이 2차 함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3에 대한 바로 2에 대한 극한값이 우극한값이죠. 그러면 2를 대입한 4 더하기 3이 7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개의 함수값과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모두 다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따라서 바로 8 플러스 a가 얼마가 되니까 7이 되니까 a는 바로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번 이렇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 바로 2차 함수 자체는 함수값과 우극한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2를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또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4 더하기 3이 7이 되는 거고. 자, 좌극한 값은 바로 이 값을 가지고 오면 되니까 리미트 여기에 붙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x가 2로 가까워질 때 자극합값은 8 플러스 a가 되니까 이 값이 같으면 2에서 즉 접합 지점에서 바로 연결이 되니까 바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152번은요. 자, 어디를 경계로 x 이꼴 마이너스 1을 경계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직선이죠. 여기는 1차 함수 바로 직선을 그려주면 되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누굴 그려준다? 무리함수, 곡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무리함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무리함수를 그릴 때는 바로 시작점을 생각하라고 했죠. 시작점은 바로 루트 속을 0으로 만든 x값이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5분의 4가 되고 y 값은 0이 되겠죠. 즉
5분의 3, 5분의 4,0이 바로 시작점이 되면서 x 부호 마이너스 루트 부호는 플러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바로 2, 4분면이니까 바로 그래프가 2, 4분면 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5분의 4는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시작점이 있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에 구멍이 나면서 맞죠? 이 꼴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증가하는 이쪽으로 x가 작아질수록 커지는 이런 바로 무리함수의 일부분이 될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누구를 그린다? 이 직선을 그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 직선이 바로 마이너스 1에서 이 함수값을 여기를 지나면서 뭐 그래프가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하여간 어떻게 된다? 바로 이 마이너스 1에서 바로 연결이 되기만 하면 이 그래프는 어떤 식이 되든지 바로 연속이 된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의 바로 y 값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바로 우극한이 되면서 바로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니까 바로 함수값. 얘가 바로 우극한 값과 함수값을 모두 다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5 플러스 4의 루트니까 루트 9가 되어서 3이 되죠. 이 3이 바로 뭐가 된다? 좌극한 값이 되는 거죠. 얘가 같아 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연결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될 때, 마이너스 5가 될 때, 바로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도 바로 연결이 되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바로 연속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152번도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직선이니까 연속이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우리가 무리함수라서 연속이 되니까 우리는 바로 x 이꼴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 조사만 한다면 바로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함수값을 찾아야 되니까 f-1의 값을 찾아보면 그 마이너스는 이런 바 함수값이 이 꼴이 있는 쪽 따라가야 되니까 직선을 대입하면 되니까 x 이꼴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극한을 생각해야 되겠죠.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fx가 바로 루트를 따라가겠네요. 루트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5 플러스 4의 루트가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극한을 생각할 때는 바로 누구의 함수를 따라가면 된다? 바로 직선을 따라가면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가 바로 a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죠. 즉 여기서도 보다시피 우극한과 함수값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바로 3이 된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로 그냥 생각할 때 2보다 큰 쪽, 2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모두 다 연속이기 때문에 이 접합 지점에서만 무엇이 되면 바로 연결이 된다면 모든 실수에서 x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바로 연속 함수의 연속편 첫 번째 시간인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